동서울터미널이 저희들이 30년 전부터 장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장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내용 증명이 하나 날아와서 12월 말까지 모든 상인들은 상가에서 나가라. 저희는 이런 말을 듣고 저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인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저희들을 만나주려 않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구청을 찾아가서 이러한 일이 있다. 이제 상황에 호소를 하고, 고민정 의원을 만나서 상황을 호소를 하고, 시의원을 만나서 상황을 호소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상황은 전혀 바뀐 것 없이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나가라는 내용 증명과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지금 현황이고, 저희들은 그러한 대응에 맞서서 저희들이 정당한 권리인 상권을 개발한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그 보상이라 함은 저희들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임대료를 내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때까지 계속 투쟁하려고 지금까지 1년 정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법무사 사무사를 갔다 오라는 그런 회사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을 하려면 거기를 갔다 와라.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갔더니 신분증을 내놔라, 도장을 내놔라, 이러한 명령을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회사에서 이야기를 이미 다 들었으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것만 내놓으라 해서 저희들은 도장과 신분증을 내놨더니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근데 그들이 이제 서류 봉투를 밀봉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회사에 갖다 줘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거기를 갖다 주고 나서 이제 계약서에 이름을 쓰라 해서 이름을 쓰고, 도장도 회사 이미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데 도장을 찍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름을 쓰고 났는데, 그 서류가 저희들이 밀봉해서 받았던 서류가 저희들의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는 그러한 서류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회사의 모든 걸 위임하는 그런 서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 변호사가 선임이 됐고, 우리 변호사는 회사가 지정한 사람이 우리 변호사라고 저희한테 연락도 한번 하지 않고 회사와 같이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쫓겨나게 된 그런 소송인데, 다행히 고등법원에서 이런 식의 계약에 동의 없이 변호사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각서나 화해조서를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고등법원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벌써 이번 달 11일에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왜 임차인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또 임차인들한테 설명도 하지 않고 회사를 대변해서 소송을 끝냈냐라는 그런 증인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분이 증언을 듣고 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판사님이 듣고 나서 그 뒤로 선고에 대해서 이제 최종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예, 나오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22명인데요. 이제 저희 동지들 위에 분들도 다 같이 장사해 오시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회사의 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지금 합의를 하고 문을 닫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 22분의 저희 동료들이 모여서 저녁에 가끔 하는 말은, 지난 30년 동안 지하철 2호선이 강변역이 있는지조차 몰랐을 때부터 여기가 쓰레기 하치장에서 건물이 막 들어서가지고 쾌쾌한 냄새가 날 때부터 저희들이 상권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그에 대한 대가가 대기업들이 직영을 하고
더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서민들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런 식의 나름대로의 그런 억울함과 분함이 모인 지금 그렇게 해서 싸우고 있는 동조들입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의 주장이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코로나라는 그런 국가적인 재난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1인 시위를 하면서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저희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9명 이하로 2m 간격씩 널찍널찍 서서 저희들이 억울한 것에 대해서 각자 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뭐가 답답한지 그런 것을 하소연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계속 저희 동설터미널 앞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11일 날 증인 신문이 끝난 뒤로는 저희들이 증인은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억울한 것이 정말 합당하다면 다시 국회도 한번 찾아가고 시청도 한번 찾아가서 저희들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시 차원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요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변호사님이야 회사 관계자와 저희들이 만났는데 한진중공업 측에서는 어이없는 소리를 한 게 저희들을 내쫓아야만 잔금을 받는다는 그런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건물이 인가도 나오기 전에 일단 저희들은 먼저 나가야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라고 한진중공업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도 명확하게 한 말이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상권을 개발하고 상가를 가치를 올려놓은 그거에 대한 노력에 이제 회사 차원의 협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은 임시터미널을 짓거나 신규 터미널을 지었을 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세계라든가 한진중공업에서는 저희들을 내쫓고 신세계 계열사가 여길 들어와야 되고 대기업에 직영을 해서 건물을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말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 같이 상생을 하면 되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깔끔하고 현대적인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지금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이거를 인허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고 이제 아까 말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인들과 회사의 그런 관계를 정리하려고 지금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냥 회사 측의 말을 따라라. 그래서 몇 달 그냥 장사하고 나가라는 거를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공개발기획단은 아직 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그런 좀 회피적인 말을 하고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오히려 회사 측을 대변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말씀 듣고 나서 생각을 이제 막 떠오르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싸움을 한 것이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억울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억울함인가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이번에 다행히 그 억울함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께서도 국감에서 신세계 프라퍼티 사장을 불러서 왜 상생 대책을 내놓지 않느냐라는 말로 좀 돌려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강자가 약자의 그 이제 무지함과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는 그런 그
순종적인 것을 악용해서 그 사람의 도장까지 가져가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이러한 관행, 이러한 형식의 시작을 만들어 놓고 인허가를 끝내서 행정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끝내놓고 쫓아내서 밖에 나가서 억울하면 몇 푼 손해배상이나 받아가라, 이런 식의 싸움을 저희들이 겪고 그 싸움이 억울해서 저희들이 1년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싸우다 보면서 생각을 하고 온 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인허가라는 제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 허가가 나기 전에 임차인들한테 사전에 알려줘서 임대인이나 조합이 그들과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하라는 그러한 규칙이 만들어진다라면 아마 임차인들은 조금 더 조직화된 모습과 단결된 모습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잘해서 이 싸움을 성공을 해서 이 투쟁이 완결이 된다라면 서울시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서울시 조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한테 통보를 해서 임대인과 내 땅이 곧 뺏길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만들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투쟁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것은 정말로 사람의 그 연결이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지를 이제 다시 느꼈습니다. 그것이 아마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 같은 게, 아직 몰랐다가 내가 당하고 나니까 정말로 소중하구나, 이걸 느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들이 투쟁하고 있지만은 어디에든 동서울터미널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한 둥지들이 있다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사랑의 힘, 연대의 힘을 우리나라 모든 곳에 한번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지난 세월 장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집에서 6시 반에 나와갖고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간 넘습니다. 터미널의 특성상 쉬는 날 없이 많은 기간을 일을 해왔고, 거기서 제 삶에 거한 반절을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 이제 작년 12월, 11월경부터 근 1년 동안 투쟁을 해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인생에 처음 겪는 이런 일들이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단의 연속입니다. 저는 여기서 장사를 하다가 설사 동서울터미널이 재건축이 돼서 제가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절차는 이런 거였거든요. 사전에 터미널 건물주로부터 이게 언제부터 재건축을 하게 되니 당신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사를 해왔으니 이 권리금이라도 빼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이 종료됐으니 이제 매장을 비우라는 연락을 받았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옆에 힘을 보태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강제집행 명령까지 받았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옆에 뜻을 같이 하는 상인들이 있어서 비상대책위를 꾸몄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하늘에서 도와주셨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같이 앞에 나서서 강하게 우리를 리드해주고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1년 동안 이렇게 투쟁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희망을 갖고 끝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참 우미한 일인데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계약을 한다면은 계약 조건을 따져보고 나한테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지 그래야 했지만은, 여기 터미널은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계약이 연장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터미널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요. 어떤 조건에 위반이 됐을 때 당신들은 계약이 종료됩니다.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또 그런 상태였고, 제가 이제 이 일이 생기고 나서 계약서에 여기에 상인회를 조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들었었는데 좀 황당했었죠. 그리고 제가 장사를 해오면서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기껏 한다는 게 앞집이나 옆집, 화장실 가다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잠깐 시간이 났을 때 들려서 얘기를 나눌 뿐이지 제가 시간을 내서 뭐 여기 상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다른 시장처럼 어디 야외를 간다든가 여기는 구조상 그럴 엄두를 못 낼 것입니다. 사실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내놓고 보니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저는 진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은 그동안 장사를 해오면서 은연중에 마음속에는 모두가 내 경쟁자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져서 같이 힘을 합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진짜 이게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다시 협력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었는데 어찌 그동안에 그렇게 교류가 없이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장사를 해왔었나 그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보니 법이 꼭 우리 편만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법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것들도 결국은 법을 더 잘 알고 잘 다룰 수 아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인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분명히 우리한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그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저희 약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비록 법적으로 지더라도 다른 사회에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연대를 해서 끝까지 저희 주장을 관철해 나갈 것이고요.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다 보면은 반드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감동케 하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외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큰 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쟁하는 기간이든 아니면 설사 투쟁이 끝난 이후라도 혹시라도 저희 힘이 필요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은 언제라도 달려가서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